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 문명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황허강이 나와요. 네, 황허강 특징에 대해서 보고요. 네, 중국 북쪽에는 황허강이라는 긴 강이 흐릅니다. 황허강은 강물에 흙이 어찌나 많이 섞여 있는지 온통 누런 흙탕물처럼 보였어요. 이 흙에는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양분이 아주 풍부했습니다. 황허강에 흙이 쌓인 강변에는 씨앗만 뿌려도 곡식이 쑥쑥 자랄 정도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네, 황허강. 여기에서 이렇게 네, 긴 강이죠. 네. 다른 지도도 좀 같이 볼게요. 아주 긴 강입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네.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네요. 네. 이렇게 지도도 볼 수 있어요. 황허강도 있고 여기 밑에는 이제 창장강도 있습니다. 또 다른 지도도 좀 볼게요. 북쪽입니다. 북쪽이에요. 북쪽에 흐르는 강이고 특징이 강물에 뭐가 많이 있죠? 네, 흙입니다. 흙. 흙이 많이 있어요. 강물에 흙이 많이 섞여 있는 물이라서 좀 그 물 색깔이 누런 흙탕물처럼 보이는 황허강입니다. 근데 이 그 흙탕물이요, 뭐 안 좋았을까요? 네. 영양분이 아주 풍부해서 식물이 자라는 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황허강에 흙이 쌓인 강변에는 그냥 뭐 씨앗만 툭툭 뭐 뿌려도 그냥 자라는 거예요. 곡식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농사가 잘 되었다면 여기서부터 또 문명이 시작되지요. 그래서 기원전 2500년 무렵 황허강 근처에 네, 농사가 잘 되는 황허강 근처에 터를 잡고 도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이렇게 중국 문명이 탄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나라 왕이 좀 점을 치는 스토리를 또 재밌게 풀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약 4000년 전 중국 땅에는 상나라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나라. 상나라는 중국에 흔적이 있는 가장 오래된 나라입니다. 네, 아까 하나라는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역사 속에 기록된 나라 중 최초의 나라는 일단 상나라입니다. 상나라 사람들은 점을 몹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점이 뭘까요? 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따져보는 일입니다. 점을 쳐서 나온 결과를 점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사소한 일부터 아까 전 그 책에서도 그 전 책에서도 비가 언제부터 올까요? 언제부터 올까요? 또는 뭐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이런 것도 사소한 거는 아니지만 또 전쟁에서 이길까요? 질까요? 이건 사소한 건 아니지만 또 나라에 중요한 일이죠. 사소한 일부터 뭐 나라에 중요한 일까지 모두 왕이 점을 쳐서 결정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왕이 점을 쳐서 결정한 거는 왕이 점을 치는 일을 했고요. 점을 사람들이 왜 쳤냐면 하늘의 뜻을 알고 싶어서라고 했죠. 그래서 왕이시여 올해는 과연 풍년이 될지 모두가 궁금해합니다. 점을 쳐 보시옵소서. 알았다. 바로 점을 칠 터이니 어서 준비를 하여라. 새해 첫날부터 상나라 왕은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이제 점을 쳐서 결과가 참 좋게 나오면 좋은데요. 만약에 좀 안 좋게 나왔다
하면 또 이제 그게 뭔가 점을 친 사람한테 뭔가 좀 책임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심리적으로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작년에는 점괘가 몹시 안 좋게 나왔는데 점괘대로 나라에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풍년의 반대말이죠. 네. 수확이 잘 안 된 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풍년이 들어야 할 텐데, 네. 이번에 부디 점괘가 좋게 나오기 바라며 왕은 조심조심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 이동해서 점을 쳤나 봐요. 왕의 눈앞에는 커다란 상자 모양의 화로. 네, 화로가 뭘까요? 예, 화로에 뭐 불 피우는 거죠. 네, 숯불, 숯을 넣고 불 붙이고, 네, 화로. 그림 한번 볼까요? 요런 화로에 불을 붙여서, 뭔가 이동해서 뭔가 보고 있네요. 이게 뭘까요? 네, 어디 보자. 올해는 풍년인가 흉년인가. 뭔가 이제 불에다가 비춰서 뭔가 봤을까요? 한번 다시 좀 내용 볼게요. 사람들은 화로에 불을 피우고 구멍을 뚫어놓은 거북이 배딱지를 왕 앞에 두었다. 네, 상나라에서는 이렇게 거북이 배딱지 동물의 어깨뼈를 써서 점을 쳤습니다. 이렇게 점을 칠 때 쓰는 거북 배딱지나 동물의 어깨뼈를 갑골이라고 합니다. 갑골. 네. 골자는 그거 같아요. 뼈골자. 네. 한번 볼까요? 갑골. 네. 네. 왕은 진지한 표정으로 거북 배딱지를 화로에 조심스럽게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과연 올해는 풍년이 들겠습니까? 상나라 왕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침을 꼴깍 삼키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상나라 왕, 그리고 신하들, 네, 그 점괘를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거북이 그 배딱지를 이제 갑골이라고 했으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를요, 왜 불 위에 올렸을까요? 불에 좀 가까이 했을까요? 한번 다시 좀 찾아볼게요. 불 가까이 왜 됐는지. 왕은 진지한 표정으로 거북 배딱지를 화로에 조심스럽게 올리면서 말했습니다. 하늘이시여, 과연 올해는 풍년이 들겠습니까? 상나라 왕과 주변 사람들 모두가 침을 꼴깍 삼키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거북 배의 딱지는 활활 타오르는 불길 위에서 잘 달구어지더니 배딱지를 불에 달구었대요. 네. 잠시 뒤 쩍 소리를 내며 갈라졌습니다. 네. 왕은 화로에서 갈라진 거북 배딱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전하, 점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그 거북이 배딱지를 달구어서 갈라진 걸 뭐 보고 뭔가 보나 봐요. 이게 지금 갈라진 상황이네요. 갈라진 상황을 보고 이렇게 갈라진 모양을 보고 뭐 점괘를 보네요. 왕은 근엄한 표정으로 거북 배딱지를 뚫어져라 살폈습니다. 점괘를 해석하려면 거북 배딱지에 금이 간 모양, 네, 금이 간 모양을 봐야 했네요. 네, 한참이나 거북 배딱지를 들여다보던 왕은 한방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하, 모두 기뻐하시오. 점괘에 따르면 올해는 풍년이라 하오. 네, 감사합니다. 만세 만세. 네, 커피 가루로 점을 보는 것도, 커피 가루를 뭐 뜨거운 물에 넣고 뭐 부어서
나무 찌꺼기 모양을 보고 뭐 이렇게 점을 보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나네요. 점괘를 드는 신하들은 두 손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불렀습니다. 점괘를 기록해 두도록 하시오. 네. 기록도 했습니다. 네, 뭐 오늘 같으면 뭐 8월 뭐 6일 뭐 오늘의 점괘는 풍년이다. 풍년으로 나왔다. 네. 왕은 신하들을 시켜 점괘 내용을 기록하겠습니다. 신하들은 거북 배딱지 뒷면에 문자로 점괘를 새겼습니다. 뭐 종이에다가 따로 뭐 이렇게 메모한 게 아니라요. 거북 배딱지 뒷면에 문자로 새겼대요. 점괘를 새겼대요. 그래서 이때 새긴 문자가 바로 갑골 문자입니다. 아, 네. 거북이 배딱지에 뭔가 문자를 새기려면 얼마나 뭔가 좀 뭐 뾰족한 걸로 막 이렇게 세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긁었을까요? 이렇게 꾹꾹 눌러서 그죠? 뭔가 힘있게 힘 팍 주어가지고 새겼어요. 갑골 문자 중에 저는 한자와 비슷한 모형은 한 글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갑골 문자는 우리날 오늘날 한자의 조상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황허가 홍수를 자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번 큰 비가 내렸다 하면 불어난 강물이 마을과 논밭에 덮쳐 강물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네,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다 휩쓸고 지나간 거예요. 사람들은 홍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힘을 모아서 둑을 쌓고 물길을 만들어서 강물을 잘 흐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둑을 쌓고 물길을 만드는 일은 수십 명이 모여서 될 일은 아니었습니다. 수만 명이 모여서 계획에 따라 함께 움직여야 하는 큰 공사였습니다. 수만 명을 계획대로 움직이게 하려면 정치 조직이 필요했습니다. 정치 조직. 그러면서 중국에도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중국 역사 최초의 나라는 네, 상나라입니다. 상나라의 왕은 점을 치는 중요한 임무를 맡았습니다. 점을 쳤대요. 네, 점. 상나라 사람들은 궁금한 게 있으면 점을 쳐서 하늘의 뜻을 물었습니다. 뭐 전쟁에서 이길 건지 질 건지 이길지 질지 언제부터 비가 내릴지 하는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볼게요. 질문이 있어요. 상나라 전에는 나라가 없었나요? 중국 사람들은 상나라 이전에 하나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라의 유물이나 유적이 발견되지 않아서 전설 속의 나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상나라가요, 중국 역사에서 봤을 때 최초의 나라는 상나라입니다. 네, 뭐 역시나 뾰족한 걸로 뭔가 이렇게 콱콱콱콱콱 뭔가 이렇게 쿡쿡쿡쿡쿡 뭐 이렇게 손질을 하네요. 네, 그다음 불에 비춰보았습니다. 아 뜨거워 하네요. 네, 타닥타닥 뭐 이렇게 불타고 있어요. 불타는데 뭔가 튀겨요. 네, 갑골 그 거북이 배딱지니까요. 엄청 딱딱한 건데 그게 뭔가 문자를 잘 새기기 위해서 손질을 했고, 네, 불에 넣었더니 비추어 보였더니 이렇게 막 팍 튀기네요. 아 뜨거. 네. 그다음 그래서 이제 원래는 풍년인고 아닌고 이렇게 더듬더듬 이제 갈라진 거를 모양이 어떤지 봅니다. 신하들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더듬더듬 이제 어떤 모양으로 갈라졌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풍년인지 흉년인지 보나 봐요. 그다음 그래서 점괘가 뭐 풍년으로 닿았다 하면 뭐 기록합니다. 신하가 갑골 문자
점괘를 기록합니다. 역시 이제 뭐 뾰족한 걸로 이제 갑골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콕콕콕콕콕 이렇게 쑤셔가지고 점괘를 기록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 있습니다. 갑골문이 새겨진 갑골입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네네. 이거는, 네. 이런 것도 보이고, 역시 좀 약간 한문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 뭐 석삼자. 네. 뭔가 그림 같기도 하고, 네. 여기 가운데 중자 아닌가요? 가운데 중자 비슷해요. 네. 네, 이렇게 새겼습니다. 점괘를 새겼습니다. 새겼습니다. 다시 내용 볼게요. 그래서 점을 칠 때는 불길이 지글지글 끓어오는 화로에 거북이 껍질이나 이제 소의 어깨뼈와 같은 동물의 뼈를 올려 놓았습니다. 이것이 갑골이라고 합니다. 아까 보셨죠? 네. 왕은 뜨겁게 달아오른 갑골을 향해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늘에 묻나이다. 올해도 풍년이 들까요? 네. 조금 지나 갑골이 쩍 소리를 내며, 이게 이제 쩍 소리 내는 게 이제 불에 달궈져서 이제 점괘 볼 때마다 틀리게 나오잖아요. 이제 우연이죠. 네. 이때는 또 볼 때마다 틀리니까 이렇게 내면 금이 같습니다. 색깔도 누렇게 변했지. 상나라 왕은 갑골이 갈라진 모양을 요리조리 살펴봤습니다. 네, 갈라진 갑골의 모양에 따라 앞날을 알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신께서 올해는 풍년이라고 하시는구나. 네, 하늘의 뜻을 새겨라. 네, 새겨라. 갑골 문자로 새기겠죠. 점괘를 새기겠죠. 네. 신하는 점친 내용을 갑골 뒷면에 꼼꼼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때 사용한 문자를 갑골문, 네, 갑골문이라고 하고요. 갑골문은 점차 모양이 복잡해지면서 오늘날 중국 한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네, 중국 한자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뿌리. 네, 갑골문. 네, 갑골 문자죠. 네, 밑줄친 이왕조. 네, 이왕조. 그다음에 이제 상나라. 네, 상나라겠죠. 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알맞은 것. 네. 이 유물은 이 왕조의 왕이 점을 친 결과를 기록한 것입니다. 네. 뭐 농사가 잘 됐지 안 됐지, 뭐 전쟁에서 이길지 안 이길지, 질지, 아니면 뭐 또 뭐 사소한 것들. 네. 1번 왕을 파라오라고 불렀습니다. 네. 2번 황허강 유역에서 발달했습니다. 네, 맞죠. 황허강. 중국의 긴 강. 인더스 강 주변에 있던 나라예요.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도시국가 대부분을 정복했어요. 네,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황허강. 황허강 유역에서 발달했어요. 상나라. 네, 이렇게 문제 한번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 문명은 좀 정리를 할게요. 황토지대. 네, 황허강이 흙탕물이었죠. 비옥한 흙탕물. 황허강. 이렇게. 그래서 농경이 발달했어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많았던 비옥한 토지였기 때문에, 비옥한 물이었기 때문에 그냥 씨만 그냥 툭 던져도 농사가 쑥쑥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을이 만들어지고 도시가 만들어지고 문명이 생겼습니다. 네. 은허 중심이었고요. 신권 정치, 갑골 문자 유명합니다. 네. 봉건제 혈연 기반입니다. 여기에서는 또 이제 다른 책에 좀 안 나오는 내용도 나있네요. 청동 제기입니다. 청동.
중국 국가박물관에서 볼 수 있고요. 상나라에서는 청동으로 다양한 무기와 제사용 그릇을 제작하였습니다. 이 청동 솥은 은허의 왕릉, 은허 어딜까요? 은허 여기 있습니다. 네, 은허 여기 있어요. 은허의 왕릉 주변에서 출토된 것이고요. 무게가 833kg, 무겁죠? 예, 나 됩니다. 상나라 왕이 어머니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한 것입니다. 네, 청동제기, 네, 청동제기 833kg고요. 상나라 왕이 어머니 제사 때 썼습니다. 그리고 갑골문, 여기서도 보이네요. 뭐 좀 한문 비슷하게, 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 가운데 중자는 또 오늘아 또 똑같아요. 네, 뭐 이게 큰 대자도 살짝 비슷하게 보이고, 뭐 산자, 매산자도 이렇게 좀 보이고, 네, 네, 보이네요. 네, 그림 같은, 좀 귀엽습니다. 네, 이렇게. 이건 좀 아비부 같이 생겼어요. 아비부 같이 생겼고, 네, 갑골문입니다. 중국 상대의 거북이 배딱지와 등딱지 또는 소나 사슴의 어깨뼈에 새기 글자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자입니다. 한자로 이제 되었죠. 나중에 중국 최초의 한자가 되었습니다. 사진은 소의 어깨뼈에 새겨진 갑골문입니다. 다른 책에서는 지금 그 거북이 배딱지만 봤는데요. 이 책에서는 소의 어깨뼈입니다. 네, 갑골문.